오늘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블루노트 김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저와 함께 의료기기 산업에서 함께 일했었던 또 저의 절친한 동료이자 또 제가 항상 배울 점이 많아서 때로는 저의 멘토로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블루노트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이제 의료기기 마케팅을 지금 좀 더 오래 해온, 그러니까 12년 차 된 이제 회사원입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선뜻 이렇게 채널에 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안 지가 한 이제 10년이 넘어가지 않을까요? 10년이 넘어갔죠. 그때 신입사원이었죠. 첫 직장에서 우리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대전에도 있었고, 트래블이 좀 많았었는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블루노트 대표님께서 대구를 맡고 계셨죠. 또 맛있는 것도 거기서 같이 먹고, 추억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전에서 근무하셨었고, 저 대구에 있을 때 KTX를 타고 어떤 일 하세요? 어떤 비즈니스에 계세요? 저는 이제 일렉트로피지올로지라는 비즈니스 분야에, 헬스케어 분야에 있고요. 어떻게 얘기하죠? 일렉트로피지올로지가 뭐예요? 여기서부터가 난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기기라는 분야에 있는데, 의료기기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우리가 약으로 트리트먼이 안 되면 의사 선생님이 수술 또는 시술을 권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있는 어떤 모든 장기를 건드리는 장비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제가 다루는 거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 네.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오픈 서저리 이렇게 탁 하면서 막 보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내과 쪽을 가기 때문에, 심방세동이라고 불리는 질병을 연구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혈관을 타고, 심장을 오픈하지 않고서도 잘 이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장비와 그 장비 안에서 보여지는 실제로 그 오퍼레이터, 닥터분들이 이제 그 만지시는 의료기기들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죠. 선영님은 저희도 이제 비슷하지만 사실 이 분야가 그렇게 막 알려져 있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막 대중에게 광고하는 브랜드도 있지도 않고 대중을 상대로 하지는 아직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알고 들어온 건 아니었거든요. 전 정말로 로션 파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로션 팔 준비하고 들어왔더니 의료기기를 팔라고 해서 깜짝 놀랐던. 어떻게? 저도 똑같아요. 회사에 대한 공고가 학교 포탈에 떴었어요. 그래서 포탈에 떴던 내용은 되게 간단했고 무엇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면접을 통해 알게 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뭐 저희 학번 위에 계신 공이학번 선배분들 계셨던 분, 다니시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름아름 여쭤봤더니 에티콘이라는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컨슈머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때는 알았죠. 면접 보기 전에 알았죠. 근데 병원 비즈니스라는 거는 알았는데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되게 명확치 않다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 이를테면 우리가 학부생일 때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을 때 회사 사실은 이름 보고 지원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그때 이제 붙고 나서 사실 고민을 하지. 일단은 취업을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더 궁금해요. 의료기기가 사실 친근하진 않잖아요. 나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을까? 알게 됐을 때 그런 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때 취업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취업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모두가 굉장히 취업을 빨리 졸업하면서 딱 이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친구는 그래도 뭔가 준비가 돼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요렇게 이제 생각이 되던 타이밍이었는데, 어떤 게 되게 인상적이었냐면, 저는
제가 중공업에 되게 컸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해외 영업으로 인턴십을 했었어요. 그 회사에서 제가 여름에 인턴십을 하고 깨달았어요. 그 회사는 갈 수가 없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인턴한테 맡길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런 중공업 쪽에서는. 너무나 큰 종류의 프로젝트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시키는 일은 그러니까 허드렛 일.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인턴을 하면서 그렇게 졸았어요. 그리고 제가 딱 거기 보니까 위계사를 보니까 여자가 없어. 여자 한 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무슨 임원님의 따님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보수적이구나 이 문화는.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더라도 정말 능력이 있더라도 이런 이제 조직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없다는 거는 굉장한 또 챌린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입사를 결정한 이 회사는 면접을 봤는데 첫 면접에서 여자 임원분과 남자 부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임원분이 누구고 부장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분이 밑에 부장님이고 남자분이 임원님이시다라고 이제 계급을 좀 바꿔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분이 이 회사에서 되게 중역이셨던 거예요. 되게 저한테는 쇼킹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여자들이 뭔가 능력을 펼치고 이제 계속 승진을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기본의 토대는 돼 있구나라는 인상은 좀 강하게 받았어요. 그 면접을 봤을 때 그 자리에서요? 네. 제 선입견이 스스로도 좀 깨지는 계기가 되게 됐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여자분이 더 위에 계실 수도 있구나. 조직의 높은 위치에 차지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거의 이제 처음 느꼈던. 고정관념이 무의식 중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저는 훨씬 더 뭐라 그러지? 저보다는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셨네요. 또 산업에 대해서는 들어와서 배우면 되지 이런 관점이었고 조직의 분위기 그리고 여자 리더들이 많은가 이런 게 하나 이제 좀 결정 변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또 그렇게 뭐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았던 또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겸사겸사 잘 됐던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는 솔직히 미용 분야 이외에는 정말 나이 들어서야만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상황을 봤을 때 되게 딱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제 정신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 회사에서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 친구가 멘탈이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더. 제가 기억하는 선영님은 진짜 되게 야무지고 뭐라도 전투력 우리 소위 말해 되게 강하다고 하잖아요. 되게 전투력이 만렙 있는 사람처럼 되게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전투적으로 임하셨고 되게 제가 세일즈를 몇 년 하셨죠? 3년 반 했어요. 3년 반 했어요. 3년 반 하면서 정말 퍼포먼스도 되게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때는 하루 일과가 어땠어요? 일과가 아침에 이제 환자 CT를 보고 여기가 이런 모양의 그 환자의 그 하태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아침에 막 회진 다 들고 막 정신이 없다가 이제 딱 와서 이제 시술에 딱 몰입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딱딱딱 이제 캐치를 해서 주면 그러면 자신들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료기기 카테터를 손에 잡고 이제 자신이 원래 그러면 보려고 했던 아나토미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랑 같이 맞춰가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사람의 질병에 대해 완전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술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실은 이제 초기 단계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했었어서 시술이 뭐 하루에 뭐 8시간, 9시간 가는 거는 되게 자주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간다고 하나 7시 정도부터는 병원에 가 있어야 됐고 아침 7시? 네. 오케이. 그럼 환자가 보통 한 7시 반 정도에 베드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준비하고 하면 한 8시, 8시 반에는 시술이 시작하는 그림인데 그러면은 8시에서 12시까지 하면 4시간 그리고
또다시 어나더 4시간 하면 오후 4시까지가 거의 그냥 풀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사이에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내가 배가 꼬르륵거려. 배가 고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 되게 많이 단련을 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는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했었으면 내가 더 잘 그런 생각은 왜냐면은 누워있는 사람도 실은 지금 돌아보면 고역이고 환자도 12시간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소변줄을 차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고 하시는 의사님도 땀이 막 비 오듯 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나봇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한 10kg 되는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하니까 끝나고 나면 진짜 완전 극기훈련도 그런 극기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되게 몰입을 해서 다음에 비슷한 케이스가 나왔을 때 더 잘 할 수 있을까? 맞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 결정과 환자의 아웃컴은 다 이제 병원이지만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책임이 되게 컸어요. 저는. 그게 여전히 있는데 저는 이제 의료 쪽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기인한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공부했어요? 뭐 똑같이 뭐 고시 공부하듯이 아침에 출근해서 공부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공부하게 됐어요? 이거는 무조건 저는 도제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머리로 학습하는 게 아니고 약간 간해수공업처럼 실제로 현장에 있으면서 무엇이 이슈인가에 대한 감각적인 캐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험불해지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겠다라는 험불한 그거를 그러면 회사에서 뭐 공부 스터디급 집단 이런 걸 짜줘요? 아니면 책을 줘요? 교재가 있나요? 다 그런 거는 기본으로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훌륭한 트레이너가 있어야 돼요. 훌륭한 트레이너가 예를 들면 이 텍스트북에서 나오는 내용만 아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 멘탈 훈련까지 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frequently asked question에 맞은 FAQ가 있잖아요. 그걸 잘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트레이닝 모듈이 되게 중요해요. 한 번쯤은 이제 다른 걸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은 해봤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미 오래 있어서 여기 다른 걸 또 해보고 싶다? 내지는 너무 지루하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직이나 아니면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매번 다른 회사를 다닌 것 같아요. 네. 매년 챌린지가 있었고 크게 이게 청크를 좀 나누면 세일즈 했던 때가 있었고 컨트리 마케팅 했던 때가 있었고 또 아시아 퍼시픽으로 와서 리지널 마케팅을 했던 때가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진짜 좋은 보스를 많이 만났어요. 진짜 보스 오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진짜 월드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보스들이 다들 잘나셔가지고 뭐 한 1, 2년 있으면 다 떠나세요. 그러니까 또 영전했다는 얘기죠? 영전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대부분들 보면 저의 펀더멘털을 길러주신 되게 또 카시하지만 그 사람을 케어하셨던 보스가 있었고 네. 또 이게 지능적으로 좀 더 되게 인텔렉츄얼 캐퍼빌리티를 키워주셨던 분도 있었고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을 어떻게 키우는 게 좋다라는 보스도 있었고 여자 리더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팁을 많이 주시는 보스도 있었고 진짜 여러 방면에서 뛰어나시고 전략적으로 좀 더 강하신 보스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보스를 한 8, 9분을 거친 것 같아요. 지금 12년 커리어에서. 그러다 보니 같은 회사를 다니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성장과 배움에 대한 욕구가 되게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다 그렇진 않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회사 안에서의 성장과 욕구가 아니라 회사 밖에서의 성장과 욕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더 브로드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정 시간 이상 회사에서 쏟고 있을 때
이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난 세월들이 막 주마등처럼 같이 오버랩돼서 다른 경험이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막 나네요. 그쵸. 그러니까 회사에서 저는 진짜 사람 됐거든요. 아직도 저도 멀긴 했는데 예전에 비하면 정말 천둥벌거숭이에서 이만큼 만들어준 게 회사에서 만났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걸 픽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 진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걸 픽업하고 사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가 둘이 잘 맞겠죠. 그쵸. 계속 예, 삶의 주기에서 계속 만나는 거겠죠. 의료기기 들어와서 세일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까 세일즈 한 3년 반 정도 하셨다고 했죠. 네. 그리고 나서는 커리어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으로 갔는데요. 이거를 되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본사가 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 안에는 여러 가지 R&D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코어 펑션들이 다 본사 쪽에 있겠죠. 근데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특히 한국 마켓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세일즈 컴퍼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생산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컴퍼니가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셀링을 해야 되는 컴퍼니의 그 포지셔닝인 거예요. 외국계 기업이라는 건 한국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세일즈를 잘 할 수 있을까의 기본은 당연히 이제 이 오거니제이션 구조가 이제 세일즈가 얼마나 먼저 빨리 뽑아서 얼마나 레베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의 로직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객의 마음을 세분화하고 조금 더 조직적으로 전략을 펼쳐야겠다라고 했을 때 마케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제 조직에 마케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일즈 조직만 있었어요. 십몇 년 전 얘기를 네, 그러니까 그만큼 비즈니스 사이즈가 그 규모가 안 됐기 때문에 굳이 마케팅에 헤드카운트를 놓기에는 전력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세일즈를 해서 지금 우리가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밥벌이도 안 되는데 뒤에서 이제 전략을만 놓기에는 약간 이제 조직적인 좀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3년 반이 되고 나서 이제 마케팅 자리가 헤드카운트가 생겼죠. 그리고서 제가 그쪽으로 움직여서 이 한국 마케팅으로 있었는데 한국 마케팅이 그러니까 저 혼자였죠. 그 부서에서는. 그 일을 한 4년 정도 했었던 거예요. 네. 마케팅 일을 했죠. 왜 마케팅을 하고 싶었나요? 왜냐면 사실 세일즈가 물론 이제 시수를 오래 하긴 하지만 시간 쓰기도 조금 더 편한 부분도 있고 항상 사무실에 출근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배움의 욕구가 되게 큰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세일즈를 한 2, 3년 정도 해보니까 이렇게 5, 6년을 가면 재미가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마케팅 가서? 그러니까 혼자라고 하는 거는 네. 그냥 다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면 고객을 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툴이나 전략을 만들어서 세일즈 팀과 공조를 해서 같이 간다인데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단계라서 이제 새로 보업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좀 네. 많이 있었죠. 네. 네. 그 작업들이 이제 엄청나죠. 네, 엄청났었죠. 그래서 유관부서랑 커뮤니케이션을 진짜 많이 하셨던 마케터 중 하나였던 걸로. 그리고 커스터머랑도 다 말을 맞아요. 그랬던 걸로. 미팅을 많이 해야 되고. 진짜 일이 많았네요. 네.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가신 거죠. 마케팅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재밌었어요. 네. 너무 일이 많은데 그게 그 일과 시간 안에 끝내기도 사실 어렵고 팔로우만 해도 시간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9 to 6가. 그 외의 일들을 해야지 이제 내 퍼포먼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루를 돌리는 루틴인 거고 내가 너 뭐 하고 있었어라고 이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엑스트라 시간과 또 추가 그 내 노력을 넣어서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받아서 이걸로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뭘로 그렇게 동기부여가 됐나요?
제가 최근에 뭐 애니어그램 이런 게 관심 있어가지고 보고 하는데 저의 모티베이션은 이제 즐거움, 재밌으면 단순히 진짜 재밌. 너무 막 그 고통을 참으면서 막 해내는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 재밌는데 더 봐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책임감도 있으니까 이게 약간 아 우리 부서가 나 때문에 이렇게 막 저는 모습을 보이거나 뭔가 준비가 안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컨택 포인트가 저로 지금 돼 있으니까 마케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때문에 이제 막 발개질을 엄청 한 거죠. 막 밤에든 뭐든 하고. 그리고서 이제 재밌는 것들은 근데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은 주말에 많이 했죠. 지금 못해요. 애가 있어가지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외국계니까 외국과의 교류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아시아 퍼시픽 마케팅으로 이제 자리를 또 옮기셨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지원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 막 마케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마케팅 하다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되게 근데 201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국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으면 조금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입질이 조금씩 오기 시작해요. 본인이 아니면은 본인이. 내 본인이. 마음 안에서. 네, 본인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다른 회사를 가볼까?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해볼까? 회사를 나가서 그때 당시에도 뭐 MBA나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었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되게 좋은 보스들을 많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어떤 일하는 거를 좋게 보셨어요. 그 당시에 보스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일본인이셨는데 한국으로 파견을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일을 하셨는데 전혀 상관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아예 다른 부서였군요. 다른 부서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시고 또 이제 그 윗분들의 또 이제 그 포지션이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의 아시아의 헤드로 가시게 됐어요. 우연찮게. 근데 저라는 사람을 좋게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데려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의 그 인터뷰 프로세스와 이런 과정은 치열했어요. 네. 저도 제 레주메와 제 자기소개서를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플라이를 해서 1, 2, 3차의 면접을 보고서 에이펙으로 오게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나를 하이어링하는 사람이 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밍상 냉정하게는 그 비즈니스가 너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무리 이 친구가 탤런트라고 해서 다른 나라로 보내면은 나라의 그런 그 캐파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네, 컨트리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담보하면서까지 보내야 되는가는 이제 이 조직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는 다행히 퍼포먼스가 되게 잘 나오는 타이밍이어서 좋은 또 리플레이스먼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이제 한국 시장을 도우면서 저의 발전을 위해서 아시아로 또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그 모든 게 이제 이게 타이밍이 다 맞아요. 아다리가 우리가 소위 말해 아다리가 잘 맞았다. 온 우주가 도와야 돼. 내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네, 돌아보니 그래요. 나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의지도 있어야죠. 전 생각 없는데 하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나 저 외국에 왔으니까 더 글로벌한 경험을 하고 싶다.